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최고 30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올라 습하고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3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1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을 더 후텁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겼는데요. 낮에는 30도에서 최고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덥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이상으로 높아져 오늘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고요. 주 후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영덕에서 규모 2대의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낮 12시 22분쯤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0으로 발생했으며 이어 오후 1시 58분에는 영덕군 북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보다 강했던 두 번째 지진의 계기 진도는 3으로 측정됐습니다. 계기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정차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포항이 푸드테크 창업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푸드테크 창업가들이 포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대학과 연구시설, 창업 지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미래성장 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식 행사에 나온 샌드위치, 빵은 잉여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항에서 생산한 가루쌀로 만들었고 채소는 실내 농장이라 불리는 에어팜에서 재배한 것입니다. 공기를 주입해 반나절 만에 지을 수 있는 에어돔에서 LED 조명으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안개 형태로 뿌리에 분사해 물과 전기 소비를 90% 절감합니다. 무엇보다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에서 오는 병충해 문제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러스 프리 작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미국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이 기술은 한동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탄생했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간 패티는 콩 단백질을 배양해 만든 대체육입니다. 고기 맛과 유사한 대체육은 가축 사육에 따른 숲 파괴를 줄여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창업 경진 대회 중 하나인 메스 챌린지 스위스 2025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이 기업이 연고도 없는 포항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시설인 포항공대 체인지업 그라운드 때문입니다. 수도권 가면 농업을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다음 지방에 가면 학교가 없거나 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푸드테크 하기에는 제일 적합해 보여서. 창업 대열에는 은퇴 후 귀농한 중년 농업인도 가세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포항 시금치를 사계절 소비할 방안을 궁리하던 끝에 포항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도움으로 공장을 짓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신활력에서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공부를 하고 넘어가니까 이걸로 뭐를 해보자라는 아이템이 생각이 났고. 포항시는 푸드테크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제성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내서 전 주기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강 2차 전지 산업 도시에서 지식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포항.
미래 식품 산업 중심 도시로의 가능성도 연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에 항의하는 시민 걸기 대회가 지난 13일 중앙상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피고인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 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걸기 대회를 개최한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구고법 재판부가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회수한 음성 녹음 저장 장치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했지만 손상돼 복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다만 해군은 이와 별도로 기체 잔해와 사고 장면 영상, 관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민속놀이죠. 선유 줄불놀이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관광객이 하루에만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관람 방식이 사전 예약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하회마을. 하나, 둘, 셋. 강 건너 절벽 부용대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부용대에서 만송정까지 허공을 가로질러 난 250m 길이의 줄에서 불꽃이 흩날리며 밤하늘을 밝게 수놓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보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뻤고요. 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강 위에 선 뱃놀이를 즐기고 시조를 읊습니다. 봄날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산유씨 가문에서 6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민속놀이, 하회 선유 줄불놀이입니다. 화약을 이용한 현대식 불꽃놀이와 달리 뽕나무 숯가루를 넣은 봉지를 줄에 매달아 은은한 불꽃이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지난해엔 하룻밤에만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은 그때마다 몸살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마을 출입구는 차량으로 꽉 막혀 관람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됐고 인파를 통제하기도 어려워 안전상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안동시와 하회마을 보존회는 선유 줄불놀이 관람을 올해부터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올 때는 기분 좋게 와가지고 갈 때는 정말 그만 기분 상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람 인원도 제약하고 또 예약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관람 환경이 좋아지고. 관람 인원은 2,000명으로 제한되고 관람료도 1인당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관람 희망자는 경북 봐야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행사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올해 선유 줄불놀이는 이달부터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달마다 2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악천 후에는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한동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중 농어촌 울릉도 전형을 신설해 5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학때 한동대 울릉 캠퍼스의 글로벌 그린 이노베이션 학과에 배정돼 울릉도의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혁신 집중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한동대는 울릉도 출신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전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경기에서 김천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0대1로 졌습니다. 포항은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올린 김천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다 전반 28분 김천 이동준에게 실점했고 이 골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포항의 유효슛은 1개에 불과했으며 포항은 지난해부터 김천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린 독도사랑 울릉군 뱅에돔 전국 낚시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울릉도 해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20여 명이 참가해 1대1 녹다운 토너먼트로 25cm 이상의 뱅에돔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상금은 본대회 우승 1,0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 등 전국 낚시대회 최대 규모이며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아침 식탁 갖기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포항 유성여고에서도 학생에게 아침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받은 나눔을 다시 타인에게 돌려주는 헌혈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황하윤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포항시에 위치한 유성여자고등학교 정문앞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아침밥 나누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침을 거르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건강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메뉴는 샌드위치 유부초밥이었고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배가 고팠는데 딱 좋았어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는 성격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해 주니까 먹게 돼서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고 또 이 활동이 계속되면 친구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헌혈 차량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헌혈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헌혈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헌혈을 추천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좋아요. 행사 이후 유성여자고등학교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는 연 2회 이상의 헌혈 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학생들이 꾸준히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헌혈은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봉사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교는 헌혈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유성여자고등학교는 아침밥 나눔과 헌혈 행사를 통해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황하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주 지역 60대 기업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고용주의 행적을 추적해 체포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스마트팜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노성환 경북도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3년간 7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돼 스마트팜 생산비가 급등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직접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냉난방 설비 지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꼭 점검해봐야 할 게 바로 타이어인데요.
실제로 도로주행 시험을 해보니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20m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초반부터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은 마른 도로보다 2.5배 높고 빗길 미끄러짐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운전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 바로 타이어입니다. 비 내린 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80km로 달리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자 35m를 간 뒤 멈췄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집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20m, 1.6배가량 차이가 난 겁니다. 국지성 호우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물 웅덩이를 지날 때 새 타이어를 낀 차량은 부드럽게 주행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휘청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타이어와 빗길 사이에 미끄러운 막이 형성되는 이른바 수막 현상 때문인데 오래된 타이어는 표면, 즉 트레드가 닳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회를 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경로를 훨씬 더 많이 벗어나면서 운전하는 제가 약간 위협적일 정도로 많이 미끄러웠고 타이어 마모도 점검과 함께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도로를 달릴 때에도 타이어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타이어 내부가 팽창해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타이어 접지 면적이 많아지게 돼서 타이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의 제동 성능이라든지 타이어의 한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마철 빗길 운전 시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운행 전 미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안전운전의 요령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9만 9,66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 올랐고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쌀값 상승은 일부 미국 처리장에서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쌀값 불안 해소를 위해 양곡 공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91개 모든 사립고등학교에 상피제가 처음으로 100%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피제는 내신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로 국공립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율 운영 구조로 인해 적용이 어려웠는데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교사의 전보나 파견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냉방기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21건이던 에어컨 화재 건수는 5년 새 387건으로 1.8배 증가했고 선풍기 화재도 같은 기간 99건에서 143건으로 1.4배 늘었습니다. 특히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는 6월부터 화재가 급증해 8월에 절정에 달하는데 정부는 실외기에 먼지를 청소하고 전선이 늘어나거나 꺾이지 않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30mm, 대구와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을 더 후텁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넘겼는데요. 낮에는 최고 30도에서 31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덥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도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김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문경은 2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9도, 문경도 29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 전망됩니다. 수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고요.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